자, 지난 시간에 수업 나왔던 거 과제 질문 좀 받아볼게. 일단 시너지 19번 문제부터 보자. 자, A라는 다항식이 있고 B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A와 B의 x 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스몰 a와 스몰 b라고 했을 때 스몰 a와 스몰 b의 차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보게 되면 A라는 다항식은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이고 B라는 다항식은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4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 나온 요 1x x제곱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내가 만약에 p라고 한번 해봤어. 그럼 얘는 p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p 플러스 x 4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맞지? 얘는 스몰 a하고 스몰 b를 직접 더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의하면 얘를 전개하면 p의 세제곱 플러스 3x 4제곱의 p제곱 플러스 3x 8제곱의 p 플러스 x의 12제곱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 세제곱의 개수야. 봐. 여기 x 세제곱 생겨 안 생겨? 이미 앞에 x 4제곱 곱해졌잖아. 절대 안 생겨. 얘는 x 세제곱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겨. 근데 이미 앞에 x 8제곱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x 세제곱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x 세제곱의 개수랑 여기서 생기는 x 세제곱의 개수는 어떨 거야? 같잖아. 지금 같은 식인 거니까. 따라서 a하고 b는 무조건 스몰 a와 스몰 b는 같은 값인 거기 때문에 a-b는 0이다. 그냥 이렇게 찾는 문제. 이거 하나하나 구하는 문제 아니야. 자, 그 다음이 61번이었어. AW, BW, C는 2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10이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4다. 다음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A, B, C의 합이 2라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같은데. 그러면 얘를 좀 바꿔보자. A 더하기 B는 뭐가 돼? 2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꾸다 보면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녀석의 식이 AB 곱하기 2 마이너스 C, BC 곱하기 2 마이너스 A, CA 곱하기 2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싹 전개하잖아? 그럼 얘가 2배의 AB, BC, CA 마이너스 3배의 A, B, C 이렇게 나타나. 됐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네 두 개 가지고 A, B, B, C, CA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는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공식 있잖아. 그 공식 활용하면 A, B, C 값도 구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보낼 수 있겠더라? 지금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자, 62번. 자, 되게 복잡한 듯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잘 봐봐. x, y, z에 대해서 f 안에 집어넣으면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한다면 3xyz로 빼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 때문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라고 써도 괜찮을 거란 얘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이만큼을 x라고 하고 이만큼을 y라고 하고 이만큼을 z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얘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마이너스 3xyz라는 식으로 써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기 나온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라고 써도 괜찮겠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얘랑 더 하는 게 여기야. 그지?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B, B 하나 남을 거야. 자, C, 마이너스 C도 하나 남을 거야. 자, 마이너스 A 하나 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2분의 1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마이너스 z의 제곱 z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됐어? 자, 그럼 잘 봐. 앞에 2를 붙이고 x에서 y 빼. x에서 y 빼봐. 계산해. 여기 안 돼? x에서 y 빼면 뭐 나와? 자, 2배 a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녀석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겨. 그럼 y에서 z 빼봐. 그럼 뭐가 없어져? 얘들아, 빼기 하라고. 내가 계산해 준 거 기다리지 말고 니네가 계산하라고 얘들아. y에서 z 빼면 뭐 나와? 뭐라고? 뭐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돼? 어차피 이 제곱이 얘한테도 오고 얘한테도 갈 거니까 얘가 4배의 C-A 제곱, 4배의 B-C 제곱, 4배의 A-B 제곱 나올 거니까 4로 앞으로 빼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얼마래? 얘가 1이라고 되지. 그럼 답이 계산되겠지. 수학통 6번. 야, 뭐 6번 뭐 해야 돼? 6번 세 개 다 하라고? 세 번째 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2번? 계산해. 그런데 여기서 뭐 구하래 문제에서? 그지? 그러면 x 4제곱부터는 필요 없어. 이거 버려. 버린 다음에 3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곱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곱하기 x세제곱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13-2번) 자, 곱셈 공式활용해서 다음 수는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이렇게 하면 몇 자리 자연수인지 계산할 수 있지 않아? 이게 지금 문제야. 오케이? 안 돼 여기서? 아, 대답을 해야 선생님이 다음 넘어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내가 설명해 줄 거고, 되면 넘어가는 거고. 말을 하세요.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된 거야, 아니 이걸 못 한 거야? 뭐라고? 그럼 이거 100의 제곱가 많으면 4자리 자연수 나오는 걸까요? 5자리가 많으면? 5자리. 이렇게 하면 계속 되는 거야. 자, 14번은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2번만 할게. 잘 봐. 칠판. 얘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는 이 녀석을 통째로 A라고 놓고 세제곱까지 포함해서 이 녀석을 통째로 B라고 놔. 그럼 얘가 A-B의 전체 제곱 빼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배 AB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집어넣어. 마이너스 4 5 플러스 3A 세제곱 5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선생님 계산 너무 복잡한데요? 잘 봐. 마이너스 4 곱하기 5 플러스 3A 곱하기 5 마이너스 3A의 전체 세제곱도 괜찮지? 그럼 이제 합쳐라. 1번도 똑같은 방법대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통째로 라지 A A 마이너스 B의 N제곱을 통째로 라지 B 이렇게 놓고 풀면 답이 나와. 그 다음에 18번 자, 18-3번 조금 어려워. 별표 5개. 자, A 플러스 B가 1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A의 20제곱 플러스 B의 14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는 이 녀석을 B면으로 바꾸게 돼. 얘가 1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얘를 싹 전개하면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돼. 마이너스 1까지 이항시켜버리면, 그런 상태에서 양들을 2로 나눠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 양면에 A 플러스 1을 곱해. 넌 내가 문제풀이 노트스라고 매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지.
얘들아 니네 이 문제 못 풀어. 그냥 거기 책에다 써놓고 그냥 세모놓고 넘어가면 다 이거 못 풀어. 자 이렇게 양변에 a 플러스 1 곱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 아 곱셈공식 아직도 못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이 얼마야? 이걸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을 a는으로 바꾼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면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는 거. 여기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대칭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이 녀석은 a의 20제곱 플러스 b의 14제곱을 a의 세제곱의 전체 6제곱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전체 4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지. 맞아? 자 a 세제곱 얼마라고? 그 녀석을 6제곱하면 1. 자 b 세제곱 얼마라고? 그 녀석 4제곱하면 따라서 얘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와.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고 먼저 줬잖아. 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못 푼다. 아직 우리는 어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을 때 이쪽에다가 a 플러스를 곱해서 얘를 a 세제곱 플러스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이 아직 우리한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양변 2로 나누고까지 됐지만 이걸 곱해서 얘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이 테크닉이 너희 머릿속에 없단 말이야. 이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그 기술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알겠어? 자, 안 되겠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해줬던 곱셈공식 변형 있지? 싹 다 외우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 볼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제 그거 선행 아니야. 우리 거야. 당장 시험 봐야 되는 내용이야. 자, 진호 오늘 지도를 조금 많이 나갈 거야. 왜냐면 우리 토요일에 수업 없는 걸 알고 있지. 토요일 수업을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날 등원하기 때문에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갈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특강 시작이야.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수업이 낮으로 땡겨지는 거다. 알겠어? 자, 그러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중단원 2단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 다음에 조립제법까지 다 나갈 거야. 그런 거 양이 좀 많아. 그런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일단 항등식이 뭐니? 항등식. 자, 이렇게 시작하자. 등식으로부터 시작하자. 필기는 그 책에다 해도 돼. 문제풀이 아니면 필기는 책에다 해도 돼. 굳이 뭐 노트에다 안 써도 되고 쓸 자리 있으니까. 자, 등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두 가지로 갈렸어. 뭐하고 뭐?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이렇게 갈렸어. 방정식이 뭐야? 자, 받아 적으세요.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자,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 봐봐. x 플러스 2는 5라는 이런 식이 있어. x가 1 넣었어. 성립해야 안 해. 2 넣으면 안 해. 3 넣으면 되고 4 넣으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런 녀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항등식은 뭐겠냐?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런 녀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즉 x나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그런 등식을 항등식이라 한다. 그리고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모든 개수를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좌변을 싹 넘겨서 정리하잖아. 그럼 얘는 0은 0꼴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0은 0꼴이 안 나오면 그냥 항등식이 아니야. 항등식만 무조건 0은 0꼴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쓸게. 자, x에 관한 항등식.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는 것 같았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x에 관한 항등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저 임의라고 하는 요 말을 모든으로 바꾸어도 똑같은 뜻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더라 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은 의미가 돼. 자, 그런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한 문자가 아니라 두 문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자, x와 y에 관한 항등식. 자, 이렇게 말이 딱 나오면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x, y 가지고 또 묶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인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더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얘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x하고 y가 아무거나 막 집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제 조건이 붙으면 x가 1 넣었어. 그럼 y는 무조건 얼마야? x가 5를 넣으면 y는 무조건 얼마야? 이렇게 하나의 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의 값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한 문자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y는 1-x라고 해서 y를 갖다 집어넣으면 x에 관한 항등식, x는 1-y라고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y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하나의 문자에 관한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걸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문자에 관한 항등식인지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인지가 조금 갈린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항등식의 성질.
정체가 뭐야? 저 식이 뭐야? 케이스 불러냈지? A가 0이 아니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이런 해를 갖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A가 0이 되면 또다시 케이스 분류해서 B가 0이다, B가 0이 아니다. 모든 개수가 0일 때 우리 이때를 항등식이라고 부르게 되고, B가 0이 아니다, 얘는 뭐 이름 없다 없어서 틀린 식인 거라서. 자, 두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근데 마찬가지 무조건 뭐 해라? 케이스 분해해라. a가 0이 아니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었었고, A가 0이면 케이스 분류해서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 그럼 이때는 X는 마이너스 B분의 C를 만족하는 1차 방정식. 자, B가 0 되면 또다시 케이스 분류해서 C가 0일 때와 C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묶어서 모든 개수가 0일 때 우리는 얘를 항등식이라고 부르겠다. 마찬가지 얘는 이름 없음. 자, 그러면 항등식 문제 어떻게 풀어?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해라? 그 특정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종류부터 해. 그럼 예를 들어서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무언가의 K 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K 플러스 뭐는 0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라는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고 싶었어. 뭘 만족했었어 지금 보니까? A가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었던 거야. 맞지? 그럼 얘가 X가 K로 바뀌기만 했을 뿐,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럼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면 되겠구나. 모든 개수가 0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혹은 두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각 문자별로 정리해. 즉 x와 y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무언가의 x 플러스 무언가의 y 플러스 뭐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똑같이 얘가 0, 얘가 0, 얘가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일단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딱 우리 문제에서 얘는 항등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게 캐치가 되는 순간 무조건 모든 개수가 0 되도록 하자. 그것만 일단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그게 한 문자에 대해서 2차건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영역을 똑같이 풀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3번으로 가서 미정계수 법을 좀 볼게. 자, 항등식에 대한 문제일 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더라 라고 했었고, 이 미정계수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뭐가 있었어?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 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얘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뒤에가 문제 나오니까 문제 가지고 확인하도록 할게. 오케이? 웬만한 문제가 다 이 두 가지 웬만하면 다 풀려. 웬만한 문제들이 다 풀리는데 한 가지 방법은 좀 간단한 방법이고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약간 노가다성 풀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 개념 익힌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답하여라.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좌변 우변이 그냥 아주 간단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개수 비교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좌변은 건들지 말고 우변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바로 갈게. 얘를 바로 가게 되면 ax 제곱 그다음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 플러스 여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면 돼? 2면 돼. 그럼 얘는 얼마면 돼? 1이면 되고. 그럼 여기는 얘는 얼마면 돼? 마이너스 2면 돼. 그럼 처음에 a가 2라는 거 구했고 두 번째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거에서 b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a, b 집어넣으면 c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가시면 된다지. 오케이? 이렇게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얘는 수대입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놓으면 사실 얘도 개수비교가 더 편하거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수치대입이 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왔으면 개수비교가 편하냐면 얘 우변을 전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이만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지.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여기랑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녀석을 싹 묶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인 거야. 근데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 식인 거잖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야? 1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물었기 때문에 이 식에서 a, b, b, c, c를 그냥 이렇게 찾아내기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차라리 a 따로 b 따로 c 따로 더하겠다는 뜻이야. 자, 처음에 x가 얼마인지 볼까? x가 3을 대입해. 잘 봐. 얘 얼마야? x 한 대입하면 그럼 얘는 얼마야? 그럼 얘는 3 빼기 1, 3 빼기 2 그럼 2 곱하기 1인 거니까 우변은 2a만 남게 되고 좌변에다가 3 대입하면 6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자, 두 번째 뭐 대입할까? x에다가 2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1을 각각 대입해보면 대입할 때마다 a나 b나 c 중에 하나씩 계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등식 k 플러스 1의 m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2k 마이너스 2는 0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래 얘가? 여기 나오는 이 식의 정체가 뭐래? 뭐에 관한?
k거나 항등식이거나 그럼 이 눈치구처럼 k가 1차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무언가의 k 더하기 뭐는 0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 뒤에 얘가요 하면 각각 n과 n 값이 구해지더라 이런 뜻인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 A의 x 플러스 y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C가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아예 문제 좋네. x, y에 관한 항등식. 그럼 저 주어진 식 어떻게 해? x, y는 0. 우변 녀석을 싹 다 잡아 넘겨서 우변을 0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가 0, 얘도 0, 얘도 0 되게끔 해주시면 우리는 저 A, B, C의 값을 각각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죠. 할만하지? 그지? 할만해. 자, 개념형 3번 문제. 2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5제곱이에요. 그럼 쟤를 전개하면 아마도 x에 관한 10차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녀석 우변 써서 a0 플러스 a1의 x, a2 x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x, a10의 x 10제곱이더라. 자, 봐. 이렇게 생긴 식 어떻게 만들어주니? 여기다가 뭐 대입해? x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럼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자,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뿔만 반복이 돼. 어떻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돼. 그럼 그걸 갖다 집어넣은 결과에서 둘이를 더하거나 둘이를 빼면 얘나 얘 두 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됐니? 자, 이거 나눗셈과 항등식 이건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렇게 쓰러졌지.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이 표현을 하지 않고 얘를 A는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이렇게 쓰라고 했었어. 그리고 얘네 둘의 순서가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맞지? 나누는 차수 때문에. 자, 그럼 다항식 A를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를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주어졌대. A를 구하라? 그러면 식의 성분은 A는 뭐가 돼?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눴어. 몫이 얼마래? 2x 마이너스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할만하지? 그지? 자, 46-1번 문제, 46-2번 문제. 사실 46-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이 46-1번도 풀 수 있긴 한데 걔보다는 조금 더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3차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봐봐.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몫이 몇 차식이 될 거야?
1차식이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 x제곱 나왔으니까 x 필요할 거고 상수항이 b니까 여기 플러스 b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좌변에 있는 식이 뭔가 좀 특이한 걸 같이 x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x제곱 만들어. 얘네들 곱하고 얘들이 곱하고 따라서 b-2의 x제곱인데 얘가 0 곱하기 x제곱이 나와야 되니 따라서 b값 얼마야? 2더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어서 전개해 주시면 a 값도 구해지겠더라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자, 이 46-2번은 우리가 지난달에 이번 달이지 쌤 문제를 풀 때 있었어. 지금 보니까 x의 n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나머지가 3의 n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뜻인 거지. 그럼 얘는 우변을 보니까 우변이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지. 맞지? 그럼 x가 3 집으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우변은 0이 무조건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좌변도 식을 다시 쓰면 x의 n제곱 내려준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요 2차가 x-3 곱하기 x- 이렇게 쓰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상수항에 b가 나왔으니까 얘가 3분의 b가 되면 맞춰줄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다 끝난 거야. 얘하고 얘가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라고 했으니 양변을 x-3으로 이렇게 나눠보자. 그러면 xn제곱 곱하기 x-3분의 b는 여기 x-3을 나눴으니까 x-3 곱하기 qx 플러스 3의 n제곱이래. x가 뭐 대입하면 x에다가 3 대입하면 얘가 싹 하고 사라지지. 그럼 3 대입했던 얘가 3의 n제곱 곱하기 3-3분의 b는 3의 n제곱이래. 얘가 얼마면 돼? 1이면 될 거 아니야. 1이 되도록 비값을 지정하라는 거지. 그럼 b값이 정해지면 a값도 따라서 같이 구해낼 수 있겠더라 그런 뜻인 거란 얘기야.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개념 익히 문제를 5문제 풀었어. 그 개념 익히 문제 보면 밑에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문제가 붙어있지.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들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런 지나가다가 할게. 자, 교재 29페이지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 일단 인수 정리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약간 이제 방향을 순서를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나머지 정리를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 나눗셈을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다항식 나눗셈을 배웠을 때 f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gx로 나눴을 때 몫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나머지도 분명히 이렇게 존재할 거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나머지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을 할 때 이 나머지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이 나머지의 성질에 대해서 딱 하나 공부했었단 말이야. 그게 뭐였었냐면 이 rx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나누는 식인 이 gx보다 항상 낮은 차수여야 한다 라는 걸 공부했었지. 만약에 gx가 1차라면 저 rx라고 돼 있는 저 녀석은 상수가 될 거고, 만약에 gx가 3차라면 저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나머지를 실제 우리는 구해보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일단 시작이었다면 자 나머지 정리가 뭔가 봤더니 다음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 나머지가 얼마지? 나머지 얼마? 자 알았어. 자 그럼 여기 내비두고 써볼게. 이 fx를 x-알파로 나눴대. 우린 목숨 관심이 있어 없어? 목숨 관심이 없어. 그럼 목숨 일단 이렇게 썼고 얘가 몇 차니까? 1차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 r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우리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얘는 x에다가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란 말이야. 이 녀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 나는 요 r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 q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r을 구할 수 있어? x에다 뭐 갖다 대입하면? 알파 갖다 대입하면 얘가 구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 나온 이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은 f에다가 이 남은 식이 0된 x값, 즉 알파를 집어넣은 얘가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이 내용 하나가 다야 나머지 부분. 이걸 가지고 이제 1차로 나눴을 때 푸는 방법, 2차로 나눴을 때 푸는 방법, 3차로 나눴을 때 푸는 방법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지, 그지?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보기로 하고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 두 번째 이제 인수 정리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저 인수 정리를 잘 해야 뒤에 가서 인수분해 잘 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지? 선생님이. 자,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를 거꾸로 가는 거야. f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가 됐었지.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근데 우린 여기 이 중에서 뭐만?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보겠다 이 뜻인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이 인수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f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0, 2면 자 봐. 이 f알파의 뜻이 뭐였었니?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야 라고 말이 괜찮다고 좀 전에 나머지 정리 했잖아. 그지? 근데 그 나머지가 지금 얼마래? 0이래. 그럼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나눠 떨어진다 혹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따라서 이거 이면 fx는 여기 인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혹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었어.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선생님이 알려줬었어, 그지?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하면서 이 알파는 뭐가 될 수 있어서 일단 폴리만 붙인 상태에서 뭐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만들어서 뿔만 붙여주는 게 저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즉 0이 될 수 있는 그 값의 후보가 저거밖에 없더라 이런 뜻이었어. 오케이? 얘는 알아두면 그냥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지? 그리고 이 인수정리 문제가 조금 기본 인수정리 말고 조금 응용된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안 할 거야. 인간적으로 얘는 안 해도 되지. 그치? 인간적으로다가 위에 거는 1 대입하면 안 나오고 밑에 거는 1 넣었을 때 5, 2 넣었을 때 7 한 다음에 연립하면 A 값하고 B 값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안 해. 패스.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 김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얘가 말이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석해 놓잖아. 그럼 그 조건에서 문제가 풀리게끔 나와. 왜냐면 그 조건에 맞지 않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풀어도 답을 못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눈을 읽고 끝내지 말고 무조건 문제를 눈을 읽었어? 그럼 걔를 간단한 식으로 해석을 해놔. 그런 다음에 구하는 녀석을 식으로 써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보여. 그래서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야. 눈으로 보면 안 보인다 처음에. 알겠어? 자 그럼 문제 이렇게 당시 fx를 2x 플러스 3과 3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다. x 곱하기 f의 2x 마이너스 1을 3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이 fx라고 하는 이 방식이 처음에 2x 플러스 3이랑 3x 마이너스 1로 곱했을 때 몫은 qx라고 했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에 묻자. 우린 이 정보를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정보 가지고 fx 구할 수 없어. fx가 몇 차인지도 몰라 우리.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qx가 먼저 보기 때문에 qx를 그냥 없앨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x가 뭐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게 싹 여기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니까 얘가 2분의 1이 나올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3분의 1을 갖다 대입하면 얘가 또 싹 사라지고. 그래서 f의 3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2에서 얘가 3분의 7이더라. 이렇게까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야. 오케이?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는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x 곱하기 f의 2x 마이너스 1을 3x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래. 자, f의 2x 마이너스 1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그걸 구할 필요도 없고. 알겠어? 그럼 잘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을 식으로 써볼게. x 곱하기 f의 2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3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머지를 구하래.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니? 1차 나누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몇 차 나와야 돼? 상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럼 물을게.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 x에다 뭐 대입할 거야? 3분의 1. 그래, x에다 3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자, 그러면 3분의 1 대입하면 앞에 3분의 2 곱하기 f에 자, 3분의 2 곱하면 얼마? 3분의 4 빼기 1은? 근데 우리 f 3분의 1 알고 있지 않았어? 알고 있잖아. 그럼 통과. 근데 얘를 니네가 선생님 정도 되면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 근데 니네가 얘를 눈으로 보면서 과연 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알겠어? 절대로 얘들아 제발 선생님 하나 부탁할게. 오늘 이후부터는 수학 문제 풀 때 절대로 눈을 풀지 마.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니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눈으로 보다가 별표 치거나 눈을 보다가 그냥 틀려버려. 무조건 손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갖고 와서 조금 성격 급한 애들은 선생님 이거 질문이요 한 다음에 막 뭔가 말을 하려고 해. 그럼 내가 항상 하는 게 있어. 잠시 대기.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뭐야? 내가 못 들어봤나? 선생님 문제 읽을 시간 좀 줘.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문제 읽어. 그럼 문제 읽으면 바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읽으면 거기다 일단
식을 정리를 써. 아니면 내 머릿속에 식을 써놨어 이미. 그런데 이 학생한테 질문했을 때 뭐 식을 처음에 세우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식을 세워놓고 계산하는 거 가서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딜 몰라라고 물어봐.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문제를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서 식을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능력이 되면 선으로 안 써도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바로는 안 되면 얘들아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니네한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없어질 거거든요. 되게 바빠져. 우리가 방학 동안에 고등수학 상하해야 되고 나중에 3월달 지나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진도 나갈 때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노트에다가 풀어와라 라는 주문인지 안 할 거야. 니네가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니네 성적이니까. 단 풀이 흔적은 남는다. 그래 내가 백경 건지 풀어온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아무튼 간에 어디다 풀어도 이제 뭐라고 안 해. 다만 무조건 손으로 쓰세요. 그래야 보여. 선생님도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손으로 써. 그래야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아시겠지?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 식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봐봐. fx를 뭘로 나눠서 처음에 x 플러스를 나눴고 x 플러스 2로 나눴지. 그랬을 때 나머지가 각각 얼마다라고 주었어.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근데 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저 녀석은 뭐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의미는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러면 f의 x라고 하는 이 녀석을 지금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 몇 차야 그러면? 1차가 나와야겠네. 여기다가 ax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그치? 자, 근데 f에서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네? 쭉 따라가 보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f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더라. 연립하시면 a값 b값 보여주시겠지. 여기까지는 할만해. 어렵지 않아, 그지? 잠깐만. 여기 문제가 없구나. 나중에 선생님 찾으면 알려줄게. 자, 이제 3차식 나눈 나머지 여기 나온 60번이 이제 학교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지.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그때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아, 선생님 문제를 머릿속에 잘못 기억하고 문제 오류된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녀석은 다 fx라고 하는 이 녀석을 x-의 제곱 나눴더니 몫이 얼마인지 몰라. 나머지가 얼마래?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x-2로 나눴더니 몫은 더더군다나 얼마인지 몰라. 근데 나머지가 3. 그런 상태에서 이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x-2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몇 차 나누고 있니? 3차 나누고 있지. 그럼 나머지 몇 차? 2차 2야.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몇 개야 지금? a, b, c 3개지. 근데 우리가 x에다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값은 몇 개야? 1하고 2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미지수는 3개인데 우리가 세워낼 수 있는 식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a, b, c 값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나머지와 가짜 나머지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약간 트릭을 써서 이렇게 쓰자는 얘기인 거지. x-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식을 써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x-2 곱하기 qx 해놓고 여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서 질문. fx를 x-1의 제곱 나누면 몫이 x-2 곱하기 qx이다. 맞아? 틀려. 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잘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머릿속에서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 자, 다시.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x-2 곱하기 qx이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선생님 맞아, 틀려? 맞아? 시야 맞아, 틀려?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뭐 정신 멍 때리고 있지 너 지금? 너 지금 눈에 초점이 없어 너 지금? 어? 책은 이거 맞아, 틀려? 선생님 한 말. 맞는 거 같아? 지정 맞아, 틀려? 지수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자, 나눈 거 몇 차? 2차.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 근데 여기 지금 나머지가 몇 차야? 그럼 얘가 나머지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목도 바뀔 거라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아직 몫은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얘를 진짜 나머지 쳐야겠지? x-1의 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qx 해놓고 자, 얘 몇 차씩? 2차. 우리가 지금 나눌 거 몇 차? 2차를 2차 나누면 몫은 무조건 상수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얘가 x-1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 됐어? 저 x 플러스를 갖다 쓰면 되지. 얘가 진짜 나머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보면 돼? A만 보면 돼. 오케이? 그럼 A인지 뭘로 구해? F다 뭐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4 나온다. 그거 이거는 A가 보여준다. 자, F에다 2 갖다 집어넣으니까 얘가 여기서 이만큼 통째로 사라지고 2 빼기 1 그런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3이 4더라. 따라서 A 값은 1이야. 그러면 이제 A에다 1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통째로 RX더라, 즉 나머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뜻이야. 얘들아, 언제까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 수 없는지 네가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선생님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얘를 완벽하게 니네 걸로 만들고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 이제 그거 알아요. 설명 안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자, 여기 나온 이 녀석도 나머지 정리를 살짝 응용한 문제야. 자, 당시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2래. 일단 거기까지 여기까지 딱 해놓고 써보자. fx를 x-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2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다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q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저 녀석을 식으로 쓰게 되면 qx는 x-2 곱하기 뭔지 몰라 px를 하자고. 그 나머지가 얼마래? 4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합체를 해버리면 f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px 더하기 4 플러스 2라고 써도 괜찮지. 지금 qx 자리에 여기는 이 qx 자리에 여기는 이 우변을 싹 갖다 집어 넣은 거야. 오케이? 야, 얘를 전개하기 전에 일단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볼게. 자, 이 fx를 x-1로 나눠서 주거나 f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2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얼마니?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야. 또 계산하시면 다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자, 11번. 쉽지? 여기서 우리 뭐만 조심하면 돼? 숫자로 나눈 나머지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다? 음수 나올 수 없다. 미래가 쟤를 x에 대한 뭐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서서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그대로 쓴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보니까 98로 나눴대. 그럼 98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부터 97까지밖에 안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100으로 나눴어. 그럼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0부터 99까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안 풀은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시고요. 자, 69번. 계획 12번. fx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용하시면 A값이 구해진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시너 문제는 여기는 없어서 좀 이따가 저기 뭐야 시너지에서 조금 풀이하도록 할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졸제법인데 졸제법은 사실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관계로 졸제법에 대해서 따로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다 할 줄 알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로 갈게. 왜냐면 이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또 시너지 뒤에 나와 있는 그 행복한 등급을 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듯할 것 같아서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나눗셈을 계산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다 할 줄 알 거야. 근데 선생님 2번만 풀어볼게. 그러면 일단 계수들을 다 쓰게 되면 2,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4 해놓고 자 2x 마이너스 3은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2분의 3 하면 2분의 3 갖다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2 곱하면 3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3 여기 4 곱하면 얼마니? 6 그럼 여기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를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고 나머지는 2이다. 오케이? 됐나? 얘들아 여기서 고익 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푼 이유가 있지. 봐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을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누래. 그걸 조립제법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 이거나 지금 얘가 똑같은 조립제법인 거잖아. 근데 얘로 나눠도 얘로 나눠도 목하고 나머지가 다 똑같아?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나누는 이 1차식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여기 나오는 요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각각 다 요 x의 개수로 나눠라. 그럼 2를 2로 나누면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 나오는 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저 녀석은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더라.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지?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거 썼던 거 지우개로 지우지 마세요. X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주의한 다음에 쓰는 거야. 지우개로 지울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칠판에 쓸 필요가 없겠지. 자, 14번.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을 지금 한글식 개념으로 해서 x-1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a, b, c의 값을 구해서 저 밑에 있는 저 녀석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저 어떻게 구해? 하나하나 싹 다 전개? 그거 어떻게 했어 내가 저거? 조리제법 계속 여러 번 하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저기 나와있는 저 3차 1, 마이너스 8, 7이라고 했을 때 쟤를 x-1, 즉 1 가지고 조리제법을 쓰게 되면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1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요 1의 의미가 뭐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을 x-1로 나눈 나머지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를 x-로 나눠서 나머지야. 그럼 x가 1 대입할 거니까 얘 4중 얘 4중 얘 4잖아. 따라서 여기 나오는 요 1 값이 c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다음에 이제 이 몫을 가지고 다시 한번 1 가지고 조리제법을 쓰게 되면 여기는 이 값이 b가 된다더라 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게 되면 얘가 a가 된다더라.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이 각각 구해진다더라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우리 다 공부했던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수학부 여기까지 하시고요. 얘가 몇 페이지니? 얼마? 40? 40페이지까지 풀어놓고 오시는 게 숙제네. 수학통은.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여기로 가자. 시너지. 자, 저 뒤로 가서 행복한 행동을 좀 볼게요. 자, 잠깐만. 숙제가 적지 않네. 이게 만약에 톨까지였으면 한 방에 다 안 나왔을 텐데 우리 톨이랑 수업이 없어서 두 번 수업하는 부분에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198번 먼저 봅시다. 자, x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이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단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지금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간다고 돼 있지. 근데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알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일단 얘가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걔를 k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책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저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이 x 플러스 3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k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야, 근데 문제 보니까 여기 나오는 요 식이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얘는 x, y에 관한 항등식이더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바꾸겠다. 자, 그럼 바꿔보자. 자, x 가는 거 보니까 a를 넘어와서 여기 a-k라고 쓰일 거고, y는 b만 가지고 있고, 상수항에 가는 건 6-3k. 근데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어? 자, k 얼마? 2. 그럼 a 얼마? 2. b는 얼마? 아,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는 k로 쓴다면 식정리하면 되는구나만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99번 문제로 가봅시다. x의 10제곱을 x-2로 나눴을 때 몫은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바바바에서 a9의 x9제곱이다. 이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의 값을 구하라 돼 있어. 자, a1 3 5 7 9를 하는 얘기는 x에다 1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더하거나 빼라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풀었던 문제들은 식이 주어지고 거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됐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지금 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린 저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야. 자, 봐봐 얘들아. 자, x의 10제곱을 뭘로 나누겠대? x-2로 나누겠대. 몫이 얼마래?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의 x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a9의 x9제곱이야. 자, 이제 뭐해? 이제 뭐해? x에다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해? 지금 우리 뭐 안 했어? 얘들아, 이렇게 볼게요. x 10제곱을 x-1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 나눠 떨어져? 나눠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현재로 보장할 수 없어. 그치?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돼? 나머지부터 구해야지. 나머지를 구해야 얘가 항등식이 되고 그 항등식이 된 다음에 x가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더하고 빼라 이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해? 이제 x가 뭐 대입할 거야? 2 갖다 대입해. 그럼 얘가 싹 사라지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2의 10제곱이겠지. 자, 이제 식을 다시 써보니까 x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0제곱은 x-2 곱하기 여기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바바바 해서 a9의 x9제곱. 이제 어떻게? x에 1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쫙 쓴 다음에 계산해서 더하거나 빼면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x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1 빼기 2의 10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가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바가 뭐 어쩌고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어차피 이걸 나눠줘야 돼. 넘겨서. 오케이? 뭐 계속 생기는 건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 시간 나왔어. 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6제곱은 전개하면 18차가 나올 거예요. 그지?
안에 있는 게 세제곱이고 그 녀석을 전체 6제곱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A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혹은 A1부터 시작해서 짝수올 수가 아니라 지금 A8, A10, A12, A14, A16, A18 짝수 번째에서 지금 A0부터 A6까지가 없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보는 얘기야? 자, 우리 이거 예전에 쌤에서 했었다니. 이거랑 비슷한 문제. 자, 잘 봐. 좌변을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그럼 얘를 전개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그럼 봐봐. 얘 몇 차식? 12차식일 거고 여기 x가 소수적으로 18차식이 될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없으면 여기에 상수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x가 소수적으로 딱 곱하는 순간에 이걸 전개하면 가장 낮은 차수가 몇 차야? 이 식 전체를 전개하면 가장 낮은 차수가 몇 차일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 되게 쉬운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봐. 자, x-1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 x의 제곱을 했어. 그럼 이걸 전개한다 치자. 가장 낮은 차수가 몇 차야? 2차잖아. 2차보다 낮은 차수 안 나타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하면 가장 낮은 차수가 몇 차야? 6차야. 알겠어? 5차, 0차부터 5차, 상수부터 5차까지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x 어쩌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에서는 얘가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2의 x 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a18의 x 18제곱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 x가 수를 곱했기 때문에 5차 이하는 나타날 수가 없다. 즉 여기는 얘를 다시 써서 a6의 x 6제곱 플러스 a7의 x 7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a18의 x 18제곱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나? 오케이? 근데 쓸데없어. 차수는 높아. 그래서 양변을 x 6제곱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6제곱은 x 6제곱 나눠서 여기서 차수들이 다 6씩 빠지겠지. 그럼 얘가 a6 더하기 a7의 x 더하기 a8의 x 제곱 더하기 바바바 해서 a18의 x 12제곱 여기까지 끝난다는 얘기야. 됐나? 이제 뭐 할 거야? x에다가 1 대입해. 자, 1 더하기 1 빼기 2. 오, 0. 그럼 얘는 A6부터 시작해서 A7 해서 끝까지 다 더하면 A18까지 다 더하면 그 결과는 0이에요. 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랬더니 1 빼기 1 빼기 2 마이너스 2 여수조금에 그럼 걔는 64가 되고 그럼 얘는 A6 빼기 A7 더하기 바바바 해서 플러스 A의 18로 끝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두 개씩을 뭐 할 거야 이제? 더해. 이 두 개씩을 더하면 64는 해놓고 뭐가 나와? 2배 A6 더하기 A8 더하기 해서 A18까지 짝수 번째 항의 개수의 합이 나오더라 이런 뜻인 거야. 됐니? 근데 문제는 뭘 보라고 돼 있어? A8부터지. 우린 여기서 A6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A6을 구해놔야 A8부터 써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A6은 어떻게 구해? 뭐라고? X 0대입니다. 여기서 보면 A6이 상수항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래서 이 식에서 X에다가 0을 갖다 대입하면 좌변이 2의 6제곱이 나오고 우변이 A6 이렇게 끝나. X가 싹 다 0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네들이 합을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야. 네. 오케이? 지워도 되지? 자, 201번으로 가봅시다. 당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3이다. q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다. fx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 두고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여? 어떻게 푸는지? 보여? 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주어진 걸 먼저 식으로 써. 자, fx 처음 뭘로 나왔어? x 플러스 2로 나왔어. 그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에요. 그 다음에 qx라고 하는 저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눴어. 몫이 얼마인지 몰라. px라 하자. 근데 나머지가 얼마네? 7. 그래서 얘를 그러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px 더하기 7 뒤에 플러스 3. 근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뭘 나눠냈니? fx 이렇게 2차 나눠냈지. 그럼 나머지 몇 차 나와야 돼? 1차 2하가 나와야 돼. 근데 얘를 전개하잖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 나왔잖아. 이거 자체는 나머지. 그냥 식으로만 쓰면 답이 그냥 나와 있어. 우리 계산할 것도 없잖아. 오케이? 됐니? 근데 얘를 손으로 안 쓰고 눈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안 보여. 안 풀려. 아시겠지? 200만 안 할게. 우리 아까 수학통에서 했던 문제야. 3의 n제곱, x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의 n제곱 곱하기 x-3이다.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했던 문제 있었어, 그지? 그래서 얘는 패스할게.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인 거니까. 자, 203번.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4,0과 0,1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다. L 위에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등식 x제곱 플러스 ay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6이 성립하도록 하는 a와 b의 값을 정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얘기야. 잘 봐. x하고 y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 문제를 읽어. x하고 y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돼? 안 돼? x하고 y는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치? 그 규칙을 신경 쓰게 되면 아마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기긴 했을 거야. 이 직선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x 값이 0이면 y 값은 무조건 2, x 값이 4면 y는 무조건 0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 x하고 y는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좌표를 집어도 된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y자리로 갖다 싹 갖다 집어. 그럼 y가 사라지고 x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돼?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전개해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 하면 A값, B값이 다 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돼.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워도 되지? 자, 봅시다. 3차시 fx가 다음 품을 모두 만족시킨다. f0은 3이고 fx 플러스 1은 fx 더하기 x 제곱이래. 이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했을 때 r 4의 값을 구하라. 약간 생각해봐봐. 일단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금 지켜보고 문제에서 보니까 이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겠대. 그럼 얘는 x-1과 x-2의 곱을 인수해냈고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1차 거니까 여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지? 맞지? 자 그럼 우리는 f의 1과 f의 2가 얼마인지만 아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잘 봐라.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f의 1은 f0 더하기 0이라 쓸 수 있지. 맞지? 야 근데 가져고 보니까 f0이 얼마래? 3이라 돼 있잖아. 그러면 3 더하기 0인 거니까 아 f1도 3이겠구나 라는 거 보여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다음에 이 식에다가 이번에 x를 1 대입해보자. 그랬더니 f의 2는 f의 1 더하기 1의 제곱을 쓸 수 있잖아. 근데 f1이 얼마였었어? 좀 3을 구했잖아. 그럼 f2는 얼마야? 끝났네 이제. 그러면 f1은 3인데 여기다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 f2는 4인데 여기다 2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 열리.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길거나 하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그렇게 푸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답 쓰지 마. 내가 니네한테 왜 높여 쓰라고 하겠냐? 집에서 다시 풀어보라는 거야. 근데 답을 써놓으면 뭐?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풀어준다. 야, 니네 영원히 이러면 못 풀어.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 중학교 때랑 다르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얘기했지. 내가 해주고 답을 안 구해주는 이유도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라는 뜻이라고. 이거 암산으로 나와. 저 빼면 A값 1 나오잖아 그냥. 그럼 B2 나오잖아. 암산으로 나와서 A1, B2 써주면 돼. 그거 별거 아니야. 니네가 진짜 안 하려고 몸부림 치면 난 니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왜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들어? 내 능력 밖이야. 난 신이 아니야. 지구상에 누가 와도 니네가 그렇게 공부하면 점수 못 올려.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분명히 예전 점수는 올라. 점수 무조건 올라. 근데 내가 하라는 거 안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 점수 안 올라.
설사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준 걸 가지고 니네가 집에 가서 내가 숙제라고 하니까 이 풀이를 그대로 여기다가 베껴서 풀어온다 한들 그것까지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그것까지. 근데 적어도 풀이 베껴? 그렇다면 문자를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고민해보고 아 이렇게 생긴 문제라서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거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베끼라는 얘기야. 베끼든 내 답만 딸랑 적어갖고 와서 했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하려고 했었어. 사실은 너 앞단어도 그렇게 해놨지. 답만 써놨지.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거 가지고 알고 있어. 근데 뭘 하려다가 아이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갔어.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세요. 알겠어? 자 205번으로 갈게. 시험 차익에서 1인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3x 세제곱 플러스 2는 f의 x제곱 플러스 5x제곱이다. 이걸 만족시킨대.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더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최고 차익에서 1인 다항식이래. 그렇다면 fx가 몇 차인지를 알아야지. 오케이? 잘 봐. 이거 쉽지 않아. 잘 따라와. 자, fx를 n차라는 걸 해보자. 그러면 좌변에서 가장 높은 차수는 x제곱 곱하기 fx가 될 거야. 그치? 설사 이 n값이 1이라고 할지라도 1차를 x제곱 곱했으니까 얘가 3차가 돼서 여기는 3차 차수가 3차인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가 최고 차항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될 거야? 얘는 n 플러스 2차가 될 거야. x제곱 곱했으니까. 맞지? 자, 근데 우변에는 가장 높은 차수가 뭐야? f의 x제곱이라는 말이야. 그럼 얘는 몇 차야? 생각해봐. 이건 이제 나중에 빠르게 가야 돼. fx가 n차라는 얘기는 그 최고 차이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x의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f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x자리에다가 x제곱을 넣어라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x제곱의 전체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돼? 2n차가 되는 거야. 근데 좌변은 n 플러스 2차고 우변은 2n차야. 근데 둘이 같다며. 아 그럼 n 플러스 2와 2n이 똑같아야 돼. n 값이 얼마야? 2더라. 아 fx는 2차식이구나. 이거를 찾아내라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이제 너희들 편한 대로 푸시면 돼. fx가 2차야?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그럼 좌변은 x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3x 세제곱 플러스 2인 거니까 이거 전개하면 x 4제곱 여기다가 x제곱 곱해서 ax 세제곱에 3 더했으니까 a 플러스 3에 x 세제곱 여기다가 b 곱했으니까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우변은 f의 x제곱 플러스 5x제곱이래.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x 4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의 x제곱 플러스 b가 되더라. 얘하고 둘이 똑같네. 하시면 a 값, b 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푸시면 돼. 얘는 수치 대입법보다는 개수비가 좀 더 편해. 근데 이 문제는 뭐부터 찾아라? n 값이 몇 차인지부터 찾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지? 그럼 n 값이 몇 차인지 찾아가는 방법은 알겠죠?
자, 206번으로 갈게. 자, 3차 방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1 곱하기 p의 x-2는 x-7 곱하기 px.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0이다. 이때 p4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한번 가보자. 이 가하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 자, 처음에 x가 1을 갖다 대. 그럼 좌변이 얼마야? 0이야, 그지? 0이고 우변은 뭐가 돼? 마이너스 6 곱하기 p의 1. 아, p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야. 맞지?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뭐 대입해? 0 대입해. 그때 이번엔 우변이 얼마야? 아, 미쳤나? 아, 쏘리. x가 7. 7 대입해. 그 우변이 얼마야? 그 우변이 0 되잖아. 맞지? 그러면 6배에 P5라고 돼 있어. 아,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는 P랑 5를 대입했더니 그게 0이더라.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아? 야, 근데 PX가 몇 차라고? 3차. 자, 이제 나눗번으로 갈게. PX라고 하는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눴어. px가 3차라는 걸 줬으니까. 그러면 몫은 몇 차가 되겠니? 1차가 되겠지. 근데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안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ax 플러스 b가 몫이 될 거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0이다. 근데 x에 뭐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0 되더라. 5 대입했더니 0 되더라. 이용하면 a값, b값을 연립해서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p4도 구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칠까? 이 안에 x-2, x 여기에 해놓되지 마.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가족과다 x에 2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제가 2 넣으면 p의 0은 마이너스 5 곱하기 p의 2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거든. 맞지? x에다 2 갖다 대입하면. 근데 얘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하는 거냐면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0 되는 걸 집어넣어.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이 좌변 자체가 통째로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p1이 0이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여기 x-7 0 되기 위해서 7을 갖다 집어넣으면 p의 5가 0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지면 이 안에다가도 0 되는 x값을 뭔가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 우린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니까 안보다는 밖에를 0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우린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야. 알겠어?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네. 왜냐면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시간들을 세이브해서 우린 다른 문제다가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207번으로 갈게. 최고차이계수 1인 2차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고 하고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하면 q1x와 q2x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오케이?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식을 쓸게. 최고차이계수가 1인 2차식이에요. 2차식이라는 걸 줬다는 얘기는 얘를 활용하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 여기다가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 좀 다르게 써볼게. 자, f의 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q1x이고
일단 여기에 나머지는 분명히 있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요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x-가 나왔을 때 몫을 q2x라고 하고 얘도 나머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물론 저 나머지를 R1, R2라고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빈칸 나눴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이제 박스로 가보자. 자, Q2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F에다 2를 넣었을 때 결과가 똑같아. 자, F2가 얼마야? 여기가 F2가 되는 거야. 나머지니까. 맞지? 자, 그런데 Q2에다가 1을 넣겠대. 오케이? 그럼 잘 봐라. 일단 얘가 F인데 이만큼 C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죠. X에 1을 대입하면 F의 1은 X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됐지. 그럼 마이너스의 Q2의 1 플러스 F의 2라고 쓸 수 있게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근데 잠깐만. F2랑 Q2의 1이랑 어떻게 같대잖아. 야, 근데 얘하고 얘가 같은데 얘에서 얘를 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얼마야? 아, F1이 0이구나라는 사실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럼 F에다 1 집어서 얘 0 된다는 뜻이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나조건으로 갈게. 자, Q1에다가 1 넣고 Q2에다 1 넣었을 때 걔네들의 합이 6이다 라고 돼 있어 지금. 맞지? 자, 그러면 Q1에다가 1을 넣겠대.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얘가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얘가 봐봐. x-1 곱하기 여기 뭐 들어갈까? 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지금? 1이지. 그러니까 저 핑크색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 x가 들어갈 거고 얘는 상수가 얼마야? b야.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이 b가 나와? 그런 다음에 그냥 나는 얘를 Q1의 x라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차피 나눠 떨어지니까 그지? 됐어? 이거 Q1의 x야. 그 다음에 Q2의 1이야. 잠깐만. 좀 전에 이 Q2의 1이 F2랑 똑같다고 썼잖아. 여기 있는 얘가 지금 Q2의 1이라는 뜻인 거네. 야, 근데 좀 전에는 얘네 둘이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F의 2라고 바꿔도 되는 거지? 잠깐만, 갑자기 지금 머릿속 되게 복잡해지네?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봐봐. Q1, QX가 X-B였으니까 Q1의 1은 1-B라고 써도 되지. 맞지? 자, 그 다음 우리는 Q2의 1을 구하지 말고 F2를 구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 fx를 어떻게 써놨어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F2는 어떻게 되겠냐? 2 빼기 1 곱하기 2 빼기 b잖아. 그럼 2 빼기는 어차피 1인 거니까 얘가 2 빼기 b가 되는구나.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6이 된다고. 그럼 b 값이 구해져. 그럼 b 구해서 전개하면 a 값이 구해지고 그럼 F3도 구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얘는 조금 어렵네.
자, 두 문제 나와서 두 문제 조금만 더 힘내자. 자, 이 208번 문제도 생각외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잘 봐. 자, fx가 지금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근데 저 fx의 10제곱을 4분의 1 x의 제곱 빼기 4분의 1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fx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랑 묶어도 괜찮지. 맞지? 근데 이 녀석 뭐 했어 지금? 전체 10제곱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을 전체 10제곱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됐어? 근데 얘를 4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몇 차가 되겠어? 1차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2차인 거니까, 그지? 자, 그럼 얘가 ax 플러스 b라 쓸 수 있지. 자,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럼 x에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별거 아닌데 학생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이거. x에 1을 대입하시고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셔서 연립하면 각각 a 값과 b 값이 구해질 거야. 그럼 답이 구해질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209번으로 가봅시다.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다음 모둠에 답하여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x 100제곱 마이너스를 x 마이너스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저거 조리제법 안 해도 되잖아. 선생님 알려주지 않았냐? 곱셈공식 인수분해 할 때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에 x의 n 마이너스 1제곱 x n 마이너스 2제곱 바바바 해서 x 플러스 1까지. 이게 저 1번 문제예요. 오케이? 선생님 괜히 알려주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근데 뭐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가 문제인 거니까 봐봐. 잘 봐라. 지금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나머지는 아마도 1차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이 나머지를 구해서 R2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봐. x에 1을 대입해봐. 그럼 얘 0되고 얘 0되면서 여기 a 플러스 b만 남을 거 아니야. 따라서 a 플러스 b가 0되기 때문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럼 잘 봐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순간에 이 우변이 어떻게 바뀌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야. 오케이? 됐어? 그러면 그래서 얘를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그러면 이 좌변이 x-1 곱하기 x의 99 더하기 x의 98 더하기 바바바 해서 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양변을 이제 x-1 이렇게 샥 없애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된다? 그러면 이제 x가 뭐 대입해 있냐 여기다. 어차피 x-1 살아있으니까 다시 x에다 1 대입해. 그럼 우변은 싹 없어지고 a만 남고 좌변은 그럼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나왔으니까. 따라서 a가 100이면 b는 마이너스 100이겠구나. 따라서 rx라고 하는 이 녀석은 100에 x-1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구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200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서술형에 종종 펴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인수분해 문제로 해서 얘하고 나머지 정리 문제로 해서 얘 이렇게 두 개 같이 묶어서 서술형이 꽤 종종 튀어나와 학교 시험에서. 풀 수 있겠니 나오면? 자 지금 못 풀어도 4달 뒤엔 풀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숙제 조금 많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79번까지 다항식을 풀어왔는데 오늘 풀어야 되는 거는 209번까지야. 그럼 무려 130문제야.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지금 행복할 때는 12문제를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학통에서 40페이지까지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전까지 푸셔야 되고 적지 않아. 그 다음에 내일 밤 11시까지 뭐? 월간 수익 까먹지 마라. 토요일날 오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해. 알겠어? 그런 거 그렇게 푸셔서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풀어 오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지? 나머지 정리 그 시너지 문제 보게 되면 사실 선생님 생각할 때 너희들이 이건 조금 니들이 풀기 어렵겠다 싶은 문제가 한 15개 내외 정도는 보여.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보여.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시겠어? 그래서 조금 양이 적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해서 가져오자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시너지를 푸는데 유형별로 한 문제씩 대표 문제를 풀어. 그리고 모르겠는 걸 나한테 질문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문제들 풀기가 좀 더 나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푸세요.